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78장 악종항대 선주운정하는 악종항대까지 글자 해석 풀이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주운정할 적에 선자부터 볼까요? 선하면 우리 참선한다 할 적에 선이잖아요. 참선 생각하십시오. 참선 신에게 오른쪽 요거는 헛단자잖아요. 홀로 신과 만난다 이런 뜻이겠죠. 참선하는 내용. 자, 원래 이 오른쪽에는요 헛단자. 요거는요 단자도 되고 또 선자도 됩니다. 선자. 선하면 이게 이제 골 이름 선, 마을 이름 선. 쪽에 지금 산동성에 선이라는 요 골이 있습니다. 헛단이라고 할 때는 요 모양 보고 이 그림의 모양이 개인용 이 공격도 되고 방어가 되는 무기 모양이거든요. 개인 무기 또는 도구, 개인 도구 모양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헛단이라고 그래요. 또 마을 이름 선, 골 이름 선이라고도 하고요. 자, 아까 선이라고 할 적에 땅에 대한, 지신에 대한 제사를 우는 선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대한, 천재에 대한 이야기는 봉선할 적에 봉이라 그랬고요. 자, 선이고, 주자 보십시오. 지금은 주인주 그런데 이것도 원래 뜻은요. 위에 넣은 요거는 불꽃심지. 불꽃심지를 나타내고 밑에 있는 요거는 받침대. 받침대 위에 횃불을 피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주자는 횃불주, 불꽃주, 심지주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주자로 쓰입니다. 자,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불이란 게 아주 중요한 인류 문명의 시원이 불이죠. 불의 발명. 인류 문명의 시작이 불의 발견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이 아주 중요하고 사람은 물이나 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요 불을 제일 주요 요소로 삼는다 이런 뜻이겠죠. 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인이니까는 그래서 주인주로 파생해서 쓰이는 것이 원래 이 글자에는 주인이라는 뜻은 없습니다. 원래는 불꽃주, 심지주 불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불을 제일 소중히 다루고 제일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하다 적에 주자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불이 없으면 안 된다. 불과 함께 산다, 그죠? 그래서 이게 살주자가 되잖아요. 살주. 그럼 이렇게 하면은 그를 적자에 주자가 들어가면 이게 갈왕자가 되죠. 불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불주, 심지주, 불꽃주자는 앞에다가 또 불화자를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불화자를 이렇게 넣어서 쓰고 있거든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파생해서 이제 주인주라고 쓰는 이유죠. 지금 이렇게 사람이 붙이면은 사람은 항상 불과 함께 거주하고 산다 해서 거주지 주소할 적에 살주가 되고 또 그를 적자하고 주자를 붙이면은 갈왕자가 됩니다. 그래서 불 있는 곳으로 간다라는 뜻이겠죠. 선주, 그 다음 운자. 운자는 위에 있는 요거는요, 위상자를 지금은 이렇게 쓰는데, 원래는 기준선 위에 어떤 물건이 놓여져 있다는 뜻으로 위상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위상자예요. 그 밑에 있는 요거는 사사로울 사자, 요거는 작게 엉겨 있는 기운 모양이에요. 작은 기운 모양. 작은 기운. 요거는 위라는 뜻이고요. 위.
작은 기운이 모여서 위로 올라가면은 구름이 된다 가지고 이 운자는 원래가 구름 운자예요. 구름운. 지금도 중국에서는 간체로 구름 운자를 이렇게만 쓰거든요. 우리나라는 위에다가 비우자를 쓰고 지금은 이렇게 해가지고 구름운으로 우리는 이렇게 쓰는데 밑에는 이 부분이 원래 구름 모양이거든요. 작은 기운이 위로 옮겨서 올라가 구름이 되는 모양. 그래서 지금 간체는 구름 문자를 우리는 이렇게 쓰고 중국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말한다 해가지고 이를 운 그러잖아요. 이거 이를 울, 말할 운 이거는 파생해서 쓰는 겁니다. 원래 뜻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정자. 우리 정자 할 때 정자 보십시오. 정자 이거는 위에 있는 거 자세히 보면 이게 높을 고자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합친 글자예요. 밑에 요 정자는 모양이 모처럼 생겼다 가지고 모정, 고무래처럼 생겼다, 고무래정, 남녘정, 발걸정, 뭐 여러 가지를 쓰는데 지금 여기서는 받침대 모양이에요. 받침대 모양. 높은 집의 받침대 모양 이 말이거든요. 받침대로 받쳐져 있는 높은 집. 그게 정자잖아요. 누가 과정자 저게. 그래서 이거를 정자정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78장 선주 운정까지 했습니다. 자, 79장 80장 요거는요. 안문자재 개전적성 곤지가르석 거야 동정에 대한 내용은 잠시 우리 책자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고 보충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책자가 지문은 79장 페이지로 91페이지 보십시오. 안문자세 개전적성, 즉 안문산과 자세 만리장성을 했습니다. 만리장성이 있고 개전과 적성산이 있더라. 자, 밑에 주에 보시면은요, 안문산은 산서성 북방에 있는 높은 산으로 서쪽이 돼 산서성이니까 높은 산으로 안문세라고도 한다. 안문이라 한 것은 산이 구름을 뚫을 만큼 높기 때문에 봉우리 사이로 기러기가 날아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만리장성의 중요 관문의 하나로 당나라 때 관문을 설치하였고 명나라 초기에 지금의 장소로 옮겨 지었다. 자세라는 말 보십시오. 진시황이 쌓은 만리장성이다. 춘추 전국시대 즉 연나라, 조나라, 제나라, 위나라는 변경을 막기 위해 변경을 막다 말은 북쪽 흉노족 막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막기 위해 일부 사서나 여기저기 끊겨 있어서 이어져 있지 않았다. 이것을 진시황이 청축하고 진시황이 직접 뭐 가서 축대 쌓고 하지는 않았겠죠. 이때 진시황 때 만리장성을 쌓았던 최고 책임자가 몽념장군이라고 했나? 몽념장군. 그 몽념장군에 맡겨서 만리장성을 청축하고 길게 연결시켜 서쪽에는 감숙성 가욕관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요동반도에 있는 산해관까지 이르는 성으로 5,000여리에 이른다. 자세라고 한 것은 흑빛이 자색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개전적성할 때 개전 보십시오. 북방 변방 밖에 있는 땅 이름으로 돌궐의 지명 이름, 돌궐족 그러잖아요. 돌궐족 그 살았던 지명이 바로 개전이고요. 적성은요, 만리장성 밖에 있는 산으로 이 산에 있는 돌이 붉은빛이 많아서 그렇게 이름 지은 것이다. 자, 이 글에서는 변경인 북쪽 지방의 유명한 산 이름하고 얘기들을 일컬은 거죠. 자, 북쪽 지방 했으니까 다음 페이지 80장에 92페이지 80장에 보시면은 곤지갈석 거야동정이 나오잖아요. 자, 이제 서남쪽, 남쪽으로 갑니다. 서쪽에는 곤명지 할 때 곤지, 그 다음에 갈석산 할 적에 갈석산, 동해 가 있습니다. 북동쪽에 있죠. 갈석산.
그러면 낭쪽 내려가면 거야. 들은 들인데 엄청나게 넓은 들판, 산동성이 있습니다. 동정호 하면은 호북성, 호남성을 같이 끼고 있는 그 동정호 이야기예요. 저 남쪽 이야기죠. 자, 주위에 보시면은 곤지는 곤명지로 한무제, BC 108년 우리 한사군 설치하는 그 한무제입니다. 한나라 제7대왕 한무제가 곤명국을 칠 때 수전을 연습하기 위해서 장안, 서남 쪽에, 장안 그러면은 지금의 서안이죠. 장안 서남 쪽에 판 큰 못인데 송나라 이후에 매몰되고 지금은 없습니다. 갈석하면 갈석산으로 북방 동해가에 서 있는 험한 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야, 산동성에 있는 광대한 들판 또는 늪의 명칭이다. 대야라고도 하는데 산양 거야 북쪽에 있으니 거야택이라고도 한다. 사기 공자 세가편에 노애공 14년 춘 수대야라고는 말이 나오거든요. 노나라 애공 14년 봄에 대야에서 사냥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노나라 애공 14년 봄에 애공이라는 사람이 공자 당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거야에 가서, 즉 대야에 가서 사냥을 나가서 동물을 하나 잡았어요. 그래서 뿔이 한 개 달린 동물을 잡았는데 이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몰라가지고 공자한테 가져온다고요. 그래서 공자가 보니까 이거는 신령스러운 동물 기린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린, 노나라 애공이 서쪽 거야, 대야에 사냥을 나가가지고 사냥할 수자입니다. 사냥을 나가서 뭐를 잡았다고요? 잡을 획자, 그 다음에 기린 린자. 기린이라는 동물은 상상의 동물이에요. 사형물 중에 기린이 나오죠. 동물원에 있는 기린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사형물 중에 기린을 획득했다, 잡았다 이러니까는 공자가 이제 노나라는 얘가 무너지고 이제 국군이 다 했구나 하고 탄식을 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서수행리라고도 하는데 요 이야기에 이 당시 공자가 이제 뭘 했느냐 하면은 노나라 애공 14년경에 14년 봄에 공자가 이제 주유 14년 천하 주유 생활을 마치고 노나라에 돌아와서 춘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춘추는 원래가 노나라 역사책입니다. 그 역사책 춘추를 공자가 마무리 작업, 편수 작업을 했습니다. 좀 보충할 거는 보충하고 또 고정해보고 아닌 것은 빼고 그런 거를 편수했다 그래요. 그래서 공자가 이 춘추라는 노나라 역사책을 편수하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뿔이 한 개 달린 기린이 잡혔다는 이거를 보고는 공자가 춘추를 집필하던 이거를 끊어버렸다. 그래서 서수행린 그러면은 글 쓰는 사람이 붓을 꺾는 거를 서수행린이라고도 하고 그냥 두 자로 횡린이라고도 합니다. 횡린하면은 글 쓰는 사람이 붓을 꺾었다, 더 이상 안 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가 애공 14년 봄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있는 게 지금 여기 나오는 사기 공자 세가편에 사기 이야기는 저번 시간에 해드렸죠. 공자는 기계는 안 가졌는데 세가라 그러면 이게 제후의 이야기가 세가편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공자는 제후라는 벼슬을 한 적이 없는데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사기에서 공자를 제후의 반열에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자 이야기를 읽어보시려면은 사마천 사기의 세가편을 보셔야 됩니다. 공자 세가편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세가편이 바로 노애공 14년 봄 대야에서 사냥을 해서 횡린, 기린을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여기서 나오는 대야가 바로 이 거야 동정할 적에 대야라고도 하고 거야라고도 하고. 동정호, 우리 동정호의 이야기는 엄청 많습니다. 동정호에 들어가는 그 지류, 장강의 지류도 많고, 대표적으로 우리 소상강, 소강상강하는 소상강 이야기도 여기 나오고, 그 소상강 주변을 배경으로 한 팔경, 소상팔경이라는 시집책도 있고, 또 그 소상강 부근에서 순임금이 거기서 죽었고, 또 순임금의 두 부인 아황과 여형이라는 두 부인도 거기서 죽었고, 또 우리 이 초나라의 오국시인 구런이라는 사람, 구런이라는 사람도 이 상강에서 투신 자살했던 거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정호에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이 동정호 호수를 배경으로 수많은 시도 많이 지었던 그런 유명한 장소가 바로 동정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동정호의 설명 보시면은 호남성에 있는 큰 호수, 호남성하고 호북성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두 성의 가운데 한 3분의 2 정도는 호남성에 붙어 있고요. 동정호가 3분의 1 정도는 호북성에 붙어 있습니다. 자, 호남성에 있는 큰 호수,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로 800리 담수호라고 일컫는다. 800리. 우리 낙동강이 진원지, 황지라는 그 진원지에서 우리 낙동강이 끝까지 700리라고 그러잖아요. 길이가 총 700인데 이거는 뭐죠? 800리 담수호로 800리 담수호. 이렇게 큰 호수가 바로 동정호입니다. 두 번째로 큰 담수호라고 하죠. 첫 번째는 청해성에 있는 청해호라는 데가 있습니다. 청해호. 얼마나 컸던지 바다 해자를 붙여가지고 청해호입니다. 자, 동정호. 두 번째로 큰 담수호. 상수, 자수, 원수, 풍수 등의 강물이 유입하여 장강으로 들어간다. 악양루가 있어서, 악양루 악자 보십시오. 아까 큰 산 악자에 요게 약자잖아요. 악양루가 있어서 풍경이 매우 뛰어나 시인과 묵객들이 노래한 시들이 많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구주 안의 이름 있는 중국 전체를 구주로 나눴다 그랬으니 그 구주 안에 있는 땅덩어리 이야기죠. 구주 안에 있는 이름 있는 산, 그 다음에 못, 곤명지 할 때 못, 그 다음에 호수, 동정하는 호수 등을 들어서 비교를 했고요. 넓은 물이나 험한 산, 끝없는 평야 등 모두 광대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횡린, 조금 전에 서수 횡린할 적에 횡린 이야기는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하나 알아두세요. 횡린했다, 즉 절필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글을 안 적겠다는 표시예요. 공자부터 유래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 79장의 안문 자세부터 한자부터 글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우리 이렇게 하면 이게 부수 이름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집은 집인데 자연 동굴집을 우는 굴바위집이라고 그래요. 굴바위집 자연 동굴집. 한쪽이 터져 있는 자연스럽게 집처럼 생긴 동굴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높은 언덕. 언덕이라고 할 때는 언덕한이라고 합니다. 집이라고 할 때는 언덕이라고 할 때는 한. 높은 언덕, 그냥 언덕이 아니고 아주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높은 언덕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 높은 언덕 안에 보이죠? 사람 인에 새 추자잖아요. 사람처럼 줄 서서 가는 새, 그게 기러기거든요. 그래서 높은 산, 높은 언덕을 사람처럼 날아갈 적에 줄을 서서 날아가는 새가 바로 기러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러기 안이라고 그러죠. 자, 기러기 안자를 이렇게도 씁니다. 오른쪽에 새 조자를 쓰기도 합니다. 또 요거 밑에다가 기러기 안자 요 밑에다가 새 조자를 쓰기도 하고요. 자, 기러기 안자는 이렇게 세 가지를 쓰는데 요즘 주로 우리 대표로 많이 쓰는 게 요 글자죠.
그 기러기는 항상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자, 제일 앞에 있는 이 힘센 기러기가 이동을 할 적에 요 바로 옆에 이렇게 줄 서서 날아가는 요 이유는 날개짓을 풀럭이면 뒤에 있는 새가 그 공기 저항을, 그 바람을 일으키는 양력을 받아서 좀 수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줄 서서 날아가는 기러기 말이고요. 그다음 문자 보시면 문자는 이렇게 안으로 닫힌 문을 이야기하죠. 닫힌 문이면서 양쪽 문을 이야기합니다. 한쪽 문은 호라 그러고요. 지게호라 그러죠. 지게라는 말이 이게 외짝 문을 지게라 그러거든요. 한쪽만 있는 문은 호, 양쪽 문이 다 있는 거는 문. 우리 대문에 보면 큰 대문이 두 짝이잖아요. 그래서 대문입니다. 그 다음에 자자 볼까요? 자줏빛 달리 자자. 실사가 나와가지고 자줏빛이니 붉을 홍이니 푸를 녹이니 실사가 나와서 그 색깔을 이야기하면요, 다 염색하고 물들인 색깔입니다. 그래서 자줏빛으로, 붉은색에 가까운 자줏빛으로 물들이면 이게 자줏빛 자라 그러는데,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는 위에는 요거는 이 차자잖아요. 이것저것 할 때게 이 차자죠. 이 차자는 부수가 앞에 있는 끝일지가 부수입니다. 그러면은 총 획수를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획이 되는 거죠. 자, 밑에 실사가 붙으면은요, 이거는 자줏빛 자자가 돼가지고 실을 자주색으로 물들였다 실사가 부수가 되잖아요. 이 끝일지가 부수가 아니고 실사가 부수입니다. 자, 요게 원래대로 하면은 위에 있는 요 부분이 6획, 밑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획 해가지고 12획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12획이 아니고 요거 총 획수는 11획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요 끝일지가 부수가 아니고 실사가 부수기 때문에 여기서 획이 한 획이 줄어든다 해가지고 이런 거를 획줄임 현상이라고 그래요. 획줄임 현상. 사전 찾아보시면은 이거 총 획수 찾을 적에 12획 찾으면 안 나와요. 11획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지? 획줄임 현상을 모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글자예요. 마찬가지로 이 자자에 오른쪽에 세 주자가 들어가면 우리 암컷 자자가 되잖아요. 자웅을 기른다 할 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보십시오. 세 중에서도 암컷을 나타내니까는 암컷 자니까 세 주자가 부수겠죠. 끝일지가 부수가 아니고. 그래서 요게 부수니까는 마찬가지 여기서는 1획이 줄어드는 획줄임 현상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총획수로 찾으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획에 찾으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걸 우리는 용어상 획줄임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획줄임 현상에 대해서는 또 요거 말고도 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은, 자, 우리 길로자에 보면은 요거는 발족자가 부수죠. 발족자가 부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회 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회 가고 해가지고 13획이잖아요. 길로자는 13획인데 요 길로자에다가 밑에 세조자가 들어가면은 백로, 해오라기 할 때 로자잖아요. 백로로. 그럼 이거는 세조가 부수겠죠. 자, 요럴 적에도 보십시오. 요 발족자의 획수가 하나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세조점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획이 되고, 위에는 길로점 하면 아까 13획이었죠. 그래서 13획 하면은 24획 하면은 틀린다는 얘기예요. 1획이 줄어들어서 총 몇 획? 23획에
찾으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획줄임 현상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 길로자 위에 비우자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있을로 그러잖아요. 있을로자 보면은 위에 있는 비우자가 부수니까 여기에서 획이 한 획, 1획이 줄어든다. 무슨 현상? 획줄임 현상. 자, 이런 거 하나 상식으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세. 자, 그 다음 세자 보십시오. 자, 요거는 변방이라 할 때는 변방세라 그러고요. 또 막는다 할 때는 막을 색으로 읽습니다. 막을 색, 변방세. 이 변방은 저 북쪽 변방을 이야기해요. 새옹지마, 북쪽 변방 늙은이의 말, 새옹지마라 그러죠. 그때 변방세지. 자, 요거는 위에 있는 거는 집이고, 가운데 있는 요거 보십시오. 요거는 뭔가 하면은 풀초 4개예요. 그게 풀덤불입니다. 풀덤불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럼 요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다리 모양. 즉, 사람이 풀덤불, 집 안에서 풀이나 덤불을 덮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덮고 있으니까는 엄청 춥겠죠. 그래서 북쪽 변방이니까는 그 틈새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온다, 그죠? 여기까지 하면 이게 틈새 하자입니다. 틈새를 나타내요. 사람이 풀덤불 덮고 있는 모양, 그 덤불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온다. 이게 집 안에서 그러니까는 찬바람이 안 들어오도록 흙으로 막았다. 그래서 막을 색이 되고요. 이런 찬바람 들어온 것은 남쪽이 아니고 북쪽이니까는 북쪽 변방세가 되고. 요거는 지금 요거는 풀덤불이고 사람인하고 흑토하고 하나, 둘, 셋, 4글자가 합쳐진 글자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세. 자, 그 다음에 개전적성 아주 닭개자 보이시죠? 닭개자. 요거는 손이고, 요거는 우리 앞에서 실리하게 어떻게 했잖아요. 뇌고치 실 한가닥이라고 그랬죠. 실. 자, 밑에 요거는 사람이 실 밧줄에 묶인 쇠를 손으로 집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가축은 다 야생이었겠죠. 그 야생을 희생물이나 집에서 육식 잡아 먹기 위해서 집에서 길렀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닭도 야생이었는데 사람이 묶어서 집에 데려와가지고 길른 새. 그래서 닭개자가 되는데, 닭개자는 예전에는 또 이렇게도 썼습니다. 오른쪽에 요 세조자 대신에 세추자를 쓰기도 했습니다. 고전책에는 닭개자를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세조자고 세추자니까는 다 세 이야기니까는 이렇게 지금 현재는 요 글자를 통용해서 쓰고 있죠. 밭전자는 잘 글자 있는 그대로 보시다시피 밭 경계를 구획 지어가지고 반듯반듯하게 이 구획 정리된 밭 모양입니다. 이런 큰 땅이 있으면은 그 땅을 구획 정리를 가로 세로로 해가지고 구획 정리해 놓은 모양. 붉을 적자는요, 붉을 적자 이렇게 쓰는데, 자, 붉을 적자는 위에 있는 요 부분은 사람입니다.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요 부분은 불화자예요. 즉, 사람이 있으면은 불에 비친 사람의 모양. 불빛에 비친 모양. 그게 불빛에 비쳐서니까는 사람이 붉게 보인다 가지고 붉을 적자가 되겠죠. 성은 한마디로 토성이다, 그죠? 흙으로 만들 성자, 흙으로 만든 성.
일요성자를 요렇게 쓰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획으로 적으셔야 돼요. 이거를 보통 안에 있는 이 부분을 그냥 요렇게 꼬부리가 적어보면 6획이 되거든요. 그래서 6획이 아니고 7획으로 적으시려면 안에 있는 요거를 정자를 적으셔야 돼요. 자, 일요성자는 끝에 있는 요거 무자하고 정자하고 합친 글자거든요. 일요성자 안에 있는 요거 모르시는 분 많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처음에 쌓았던 성은 토성이라는 이야기겠죠. 토성. 중국 이 글자 문명 발생지가 황토 고원밖에 없으니까 돌이나 이런 돌성이 아니고 흙으로 쌓은 토성이었다. 이런 문화적인 이해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곤지가석하고 거야동정 보십시오. 곤자. 곤자는 위에는 해고요. 밑에는 비수비자 2개. 이건 뜻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맞이할 때는 맞이곤이라고도 하고, 둘째로는 곤충. 곤충할 때도 이거 씁니다. 곤충곤자도 됩니다. 자, 맞이라고 할 때는요, 밑에 비수비자는 사람입니다. 비수비자 같은 방향으로 물이 지어 있는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견줄비라 그러죠. 같은 쪽으로 쫙 줄서가 있는 사람이니까는 크고 작고가 견져진다. 견줄비라 그럽니다. 또 한 개가 아니고 2글자가 중복됐으니까는 많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많은 물이 비자 됩니다. 물이 비, 편당지을비, 또 도와줄 비, 도울 비자 돼요. 비익주할 때는 도울 비자예요. 뜻이 아주 많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맞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많은 사람 중에서 해가 태양 지정이니까는 양기운 중에서 최고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 최고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맞이죠. 그래서 맞곤, 맞이곤이라고 그러고, 자, 곤충곤은, 자, 해니까는 하늘이잖아요. 하늘을 위에서 높은 데서 보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많이 물이 짖는 사람이 마치 벌레처럼 보인다. 그래서 곤충곤이라고도 하고, 벌레곤이라고도 합니다. 자, 곤충곤자는 2가지예요. 자, 이렇게 한 개 쓰면은 벌레회자예요. 한 개 쓰면 벌레회. 2개 쓰면은요, 2개 쓰면은 이게 곤충곤자예요. 곤충곤자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벌레회자 2개 지어가지고 곤충곤자를 쓰기도 하고. 하나가 더 있으면 3개 있으면 이게 벌레충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벌레충이고, 2개만 있으면은 이게 벌레곤자거든요. 곤충곤이라고도 하고, 벌레곤이라고도 하고. 형과 아우 하면 우리 곤제라 그러거든요. 곤제. 지금 우리 형제라고 하는데, 형제. 우리 중용이라는 책에 보면은 형제라고 안 나오고 곤제라고 나옵니다. 자, 곤제는 형제랑 말은 같은 뜻이겠죠. 자, 곤지, 모찌자. 이때는 곤명지라는 못 이름입니다. 그죠? 모찌자 보시면은 못이니까 물이 있어야 되고, 오른쪽 야자. 야자는 모양은 꾸불꾸불한 모양입니다. 연못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생긴 못 안에 뭐예요? 물이 들었다는 얘기죠. 갈자. 갈자는 돌석자의 오른쪽 요거. 자, 오른쪽 요거는 위에는 가로war이고요. 밑에는 사람이 몸을 구부린 모양이고, 안에 있는 요거는요, 요겁니다. 죽을 망자. 죽을 망자. 위에는 요 부분이 사람이거든요. 밑에 있는 이어는 숨을 언이고, 그래서 사람이 산속으로 숨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없어졌으니까는 없을망, 죽었으니까는 죽을망 이래서거든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몸을 기부리고 입으로 하늘을 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 오른쪽 도석자 오른쪽 요 부분을 빈다 해가지고 빌갈이라고 그런다고요. 빌갈. 자, 이렇게 비는 그 내용을 돌에다가 새겨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비갈 할 적에 비석갈이라고도 하죠. 비석갈. 비가 있고, 우리 앞에서 비에 대해서 한번 배웠습니까?
B가 있고 갈이 있고 모양이 달라요. B 하면 이건 모양이 이렇게 네모 반듯한 거를 B라 그러고 윗부분이 약간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생긴 거는 갈이라 그럽니다. 갈. 갈석 가죽의 갈, B갈. 모양이 이렇고요. 비석 얘기 조금 한 가지만 보태면은 비석 밑에 이런 거북이 모양으로 생긴 받침대가 있죠. 그걸 놓는 거북 기자 써가지고 기부라 그런다 그죠? 기부. 그래서 기부라고 명칭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전설에 의하면 실제로는 거북이가 아니고 용새끼라고 전해옵니다. 용의 새끼. 용이 새끼를 9마리를 낳았는데 용생구자라는 우리 성호 이익 선생이 지은 성호 사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용이 새끼를 9마리 낳았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이 비희라는 아들이었어요. 비희. 쪽에 패자를 3개 붙이면 이거는 힘쓸 비자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 시자 안에 쪽에 패자 3개 붙이면은 이거는 힘쓸 희자가 돼요. 비희라는 이 용의 새끼 첫째 아들은 뭘 잘했는가? 무거운 짐 들기를 잘했대요. 그래서 비석이라는 이 무거운 돌멩이를 항상 쥐고 있는 비희라는 용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석에 보면 이 받침대가 머리는 용머리 모양을 하고 있고 밑에 다리나 이런 거는 거북이 덩창이나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이 기부 받침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거북이가 아니고 비희라는 용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 다음 또 비석에 자세히 보면은 여기 지붕에 보면은 여기 또 용 2마리 이렇게 색이 났죠. 자, 용 9마리 자식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은 비희라는 아들이고 두 번째 아들이 요 위에 올라가는 요 용인데 두 번째 아들, 이 두 번째 아들 이 용은 우리 이모기 할 때 있죠. 이룡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문이라고도 합니다. 이문. 용의 9명 자식 중에 두 번째 아들이 이문용인데 이 이문이라는 용은 멀리 바라보기를 좋아하는 용, 또 이 불을 삼키는 용. 그래서 이 비석을 오랫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불난리가 나면은 이 이문이라는 용이 잡아먹고 또 멀리 바라보기를 좋아하니까 멀리까지 이 비문에 적힌 비석의 이 내용을 멀리까지 알린다는 뜻도 되고 또 첫째 아들인 기부 받침대 첫째 아들은 비희라는 이 첫째 아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머리는 용머리 모양, 몸집은 거북이 모양으로 받침대를 하고 무거운 비석을 짊어지고 있다. 그래서 기부 받침대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도 참고로 상식으로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혹시 시간 할애가 되면 지금 용 비석의 받침대 밑에가 첫째 아들, 위에가 둘째 아들 이야기, 비희라는 용 새끼, 그 다음에 이문이라는 용의 아들 요 이야기하고 나머지 7명은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은 같이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비석을 비갈이라 하는데 비는 네모 반듯하게 생긴 것, 갈은 위가 약간 둥그스름하게 생긴 것을 갈이라고 한다. 돌 석자는요, 요거 아까 했죠. 언덕이라고 할 때는 높은 언덕 한이라고 그랬죠. 높은 언덕 밑에 입구자는 이거 돌멩이 모양입니다. 떨어져 있는 돌멩이 모양. 그래서 이거를 돌석이라고 한다. 자, 그럼 거야 할 때 끝자 보십시오. 그는 이것도 클것자예요. 우리 요거 하나만 해도 클것자인데, 클것자는 부수가 장인공이 부수예요. 그러니까는 약간 요 앞쪽을 요리 약간 튀어나오게 적어주시면은 장인공 부수가 확실히 보입니다. 가운데 있는 요거는 손 모양이에요. 즉, 장인이 손에 도구를 들고 아주 물건을 잘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게 잘 만들었다. 위대하게 잘 만들었다. 그래서 클거라 그러는데 몸집이 크다 할 때도 그걸 쓰지만은 장인이 물건을 아주 잘 만들었다는 뜻도 있습니다. 앞에 세금자를 붙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장인이
쇠라는 재질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크게 잘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도 클 거자예요. 우리 덜야자는 지금 이렇게 많이 줄여서 쓰고 있습니다. 덜야자도 원래는 이렇게 썼습니다. 무성할 무자입니다. 이게. 무성할 무자, 숲이 무성할 무자, 여기에 흑조자로, 여기에 덜야자예요. 숲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땅,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줄여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동자, 물 숫자의 오른쪽에 함께 동자잖아요. 한 가지 동, 함께 동,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는 부수 이름으로 멀갱이라고 그러는데, 멀갱이란 말은 우리가 사는 이 테두리 경계 내를 멀갱이라고, 우리가 사는 이 경계 내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같이 산다, 같을 동입니다. 같이 살려면 역시 물이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야 고을이 형성된다. 그래서 고을동으로 쓰이죠. 자, 첫 번째로 고을이라고 할 때는 고을동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로는 꿰뚫는다. 물이 동네 한가운데를 흘러간다. 꿰뚫는다. 꿰뚫을 동도 된다고요. 꿰뚫는다 할 때는 통으로 했습니다. 동도 되고 통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통찰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통찰. 꿰뚫어서 잘 살펴본다. 살필 찰자 져가지고 통찰 이렇게 쓴다고요. 그때는 꿰뚫는다는 뜻입니다. 통찰한다 할 때 통. 정자는 뭐죠? 뜰정이라고 그러는데 집이고요. 아까 요거 집이라고 그랬죠? 굴바위 집 요 위에 점 하나 찍으면 그냥 집 엄자입니다. 한쪽이 터진 집 엄자. 그 다음에 안에는 요거는 단독으로 쓰이죠? 요거. 보통 요거 적을 때 또 조심해야 될 게, 안에는 요 글자 중에 요렇게 적는 글자가 있고, 요렇게 흑토를 적는 글자 두 가지입니다. 요거는 맡을 임자고요. 요거는 우뚝 쓸 정자예요. 그래서 요렇게 적어야 이게 조정정이 되잖아요. 안에 여기 정자로 적어주시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임자로 적는데 요 흑토로 요 사람이 고개를 숙인 모양 흑토를 이렇게 적어야 우뚝 쓸 정자가 되거든요. 선비가 땅 위에 우뚝 서가 있는 모양. 걸어가서 선비가 고개를 숙여서 땅 위에 서가 있는 조정. 그래서 조정정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이니까 이게 뜰정, 뜰에 조회를 하기 위해서 뜰에 모여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뜰정, 정원 할 적에 뜰정자가 되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오늘이 종강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학기 3월이 될지 코로나가 끝나고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음 학기부터는 81장부터 오늘 77장에서 80장까지 했습니다. 81장. 남은 게 81장부터 125장이니까는 다음 한 학기 하면은 요 우리 천장문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개강할 때까지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다음 개강 때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